지난 2016년 턱 수술을 하던 집도의가 수술실을 비운 뒤 과다 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이 사고를 계기로 재작년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CCTV 의무 설치 조건은 환자의 의식 여부입니다. 전신 마취처럼 환자의 의식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곳엔 설치해야 하지만 국소 마취만 하는 수술실이나 치료실, 회복실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CCTV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진행되고 음성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의무 보관 기간은 30일. 이 기간 내에 열람하려면 수사기관이나 의료분쟁중재원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비인권적이고 범죄 이런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라서 적어도 예방효과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수술,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수술, 전공의가 참여한 수술 등은 의사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의 응급과 위험도는 개별 의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현장에서의 혼선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예상되지 않은 수술은 모두 이제 응급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응급수술 아니었는데 왜 안 찍었냐 이런 부분부터가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등을 가려내기 어렵고 의료진을 위축시킨다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13,959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97.9%가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과 대리수술, 성희롱 등 불법 행위 감시, 환자인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준 특별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따로 세워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하는 데 가담한 사람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조 기자는 전문의로서 의료 현장에도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럼 CCTV가 있다면 앞서 봤던 의료 사고라든지 대리 수술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앞서 리포트에 나왔던 대리수술, 네. 의료사고 은폐하는 나쁜 병원들 이미 CCTV가 설치된 병원들입니다. 특히 대리수술을 했던 병원들은요. 내부 갈등이 있어서 내부 제보자가 공개해서 CCTV 영상이 알려진 거지 정작 환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CCTV 설치만으로 대리수술 예방하기는 어렵고요. 작은 의료사고일 경우 그걸 발견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일을 막으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한 겁니까? 일단 무자격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 막으려면 마스크 쓰기 전에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대신 이럴 경우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의료사고 은폐는 밝혀낼 수 없겠죠. 이거 잡아내려면 수술실 내부에 환자의 수술 부위를 아주 잘 나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 화면을 의료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는데 다만 비용이 들겠고요. 또 환자의 적나라한 부분들이 노출되는 위험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화면은 없지만 모든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블랙박스에 대한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의료계도 계속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의료계는 이제 일부 나쁜 병원의 나쁜 의사 때문에 모든 의사를 강하게 감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네. 반면 그동안 의료계가 이런 나쁜 의사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결과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수술실 CCTV법 만들 때요. 명확한 처벌 규정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환자와 의사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불신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될 방안을 찾아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 좀 마련돼야겠네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이 정형외과 병원은 3년 전부터 수술실 CCTV를 설치해 보호자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출입구 옆 책상 위에 CCTV가 놓여 있습니다.
의료진 외에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수술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는지 정도만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진들이 논의 끝에 수술실 전경만 찍기로 제안했습니다. 영상 유출 위험,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관계 훼손 같은 손해가 이득보다 많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용인이 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왜 우리 부모님 수술하는데 저렇게 해? 하고 이제 반감 같은 거를 가지시거나 이해가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도 사생활 침해는 걱정입니다. 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치료받는 모습이 외부에 만약에 알려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크죠. 외국 사진작가가 환자 동의하에 찍은 성형수술 장면입니다. 수술실에서 흔한 이런 모습이 동의 없이 유출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수술실 환자의 민감한 부위가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이 음란 사이트에 올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CCTV가 수술실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수술하는 내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수술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일거수일투족이 촬영되고 이 부분이 또 기록으로 남겨진다 그러면 집중도를 흐트러뜨리고 의사들의 방어 진료와 외과 계통 기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술방 CCTV로 인해서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가지 않으면 필수과들의 지원 의사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돼야 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